일부 차가운 집. 지은은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돌아가는 집은 그녀에게 가장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밖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술에 취해 난폭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매일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민호 때문에 지은의 몸과 마음은 늘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불안했고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던 지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일하는 줄 알아? 감히 내가 나한테 반항해? 민호의 손이 지은의 얼굴로 향하려는 순간 지은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폭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은은 온몸에 힘을 빼고 민호의 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폭력이 끝난 후 지은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린 채 유치원에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반겼지만 한 아이의 엄마인 태주는 그녀의 상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은에게 다가와 작은 약을 건넸습니다. 어제 아들이 넘어져서 약을 샀는데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지은은 태준의 따뜻한 눈빛에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2부 낯선 친절. 그날 이후 태준은 매일 지은을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문제로 상담하는 척했지만 그는 늘 지은의 안색을 살피고 걱정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지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태준은 자신도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고 말하며 지은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지은이 멍든 몸을 숨기기 위해 긴 팔옷을 입는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태주는 매일 밤 오늘도 무사히 보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지은은 그의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남편의 폭력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태준에게 조금씩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그녀의 말을 들은 태준은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조언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고 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지은에게 도망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태준의 도움을 받아 민호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도망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지은은 태준의 친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삼부 깨진 믿음. 지은이 이혼과 도피를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민호의 추궁에 지은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휴대폰을 빼서 뒤져봤고 태준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내 마누라한테 꼬리를 칩니까? 민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향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폭력은 이전보다 훨씬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당신 같은 더러운 년은 아무도 거두지 않습니다. 라며 지은을 조롱했고 그녀의 목을 조르며 당신을 죽여서라도 내 옆에 둘 것입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지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 씨, 저 너무 무섭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도움으로 지은은 몰래 집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호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어디 도망갑니까? 당신 같은 걸 누가 데려갑니까? 지은은 민호에게 붙잡혔고 민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내 놈이 내 마누라를 꼬셨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복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전화 너머에 태준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도 말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은은 민호의 말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불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지은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부 드러난 민낯. 민호와 태준의 전화통화는 지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은은 태준의 차에 몸을 싣고 민호에게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겁니까? 태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지은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이미 태준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잠든 사이 그의 차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회사에 대한 비밀 서류와 지은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준과 민호가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민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지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은을 통해 민호의 회사를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고 그녀의 아픔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은이 민호의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태준이 민호에게 은근히 알려주어 민호의 분노를 부추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까? 지은은 태준의 행동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베푼 친절이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도망쳐 나왔지만 더 큰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부 혼자만의 싸움. 지은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차에서 몰래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은 태준에게서 얻은 민호 회사의 비밀 서류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또한 민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민호와 태준의 싸움은 단순한 불륜이 아닌 추악한 복수극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지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호와 태준은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싸움을 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도 새로운 사랑도 얻지 못했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섰습니다. 6부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은은 유치원 교사 일을 그만두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게 받은 상처와 태준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지은은 사랑을 찾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악몽은 남편이 아닌 그녀를 구원하려 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습니다.